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1위입니다. 레버리지 종목 역시 변동성 때문에 많이들 사랑하시고 계시는데요. 가슴으로 매수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가슴으로 매수하는 TSLA 본주, 그리고 두 개의 심장으로 2배 더 뛰는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도 ETF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테슬라 레버리지를 웬만해서는 잘 매수를 안 하는데 이번에 매수한 계기,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올 초에만 해도 439달러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214달러니까 채 4개월이 걸리지 않아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반등하다가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서로 뭐 마약 중독자라고도 하고 탄핵해야 된다라고도 하고 손절했다 뭐 이러면서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은 어쨌든 보조금 철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가 좀 예상이 된다, 뭐 그런 이슈였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더 많이 하락했는데요. 실제 52주 레인지를 살펴보면은 고가가 41불이었는데 저가가 6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지금 보면은 뭐 9불, 10불, 12불이라는 숫자가 좀 어색할 정도로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상패 이슈까지 나오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ETF는 웬만해서는 잘 상패가 안 됩니다.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불 이하 혹은 뭐 5불에서 10불 사이로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액면 병합으로 인해서 또 웬만해서는 상패를 잘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ETN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ETN은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상패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거래 정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테슬라의 표준 편차로서 제가 매수한다라는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3,000불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18% 정도를 일단 단기간으로 상승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1시그마는 4.3이에요. 제가 스프레드 시트로 1년간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는데 1표준 편차는 마이너스 4.7이니까 대부분의 확률에서 4%가 오르고 4%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개별 종목으로는 표준 편차 매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한 종목의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거시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또 작은 개별 기업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모너 리스크도 있고요. 정책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ETF로만 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시그마는 그래서 9.03입니다. TSLL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정도 됩니다. 8.77이니까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준 편차는 18%니까 사실은 TSLL은 2배보다 조금 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정도의 레벨을 보시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음해복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30% 오르는 거는 좋지만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니까 바이 앤 홀드 작전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내가 이 기업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단가를 낮춰서 반등할 때를 기다려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빅테크들은 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유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QLD이긴 하지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졌느냐를 통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68%의 확률로 1시그마니까 68%의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서 70% 정도 되니까 뭐 4%에서 8% 정도 레버리지까지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락에 대한 기준을 세워두시면 우리가 멘탈적으로 뭐 이게 공포스럽고 뭐 이러다기보다는 이 정도 빠졌으면은 내가 항상 보던 10억 아파트에 한 7억 정도까지 빠지면 많이 빠진 건데 6억까지 빠졌네? 그럼 매수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빅테크의 실적과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EPS 추이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되어 있는 블룸버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일부 하락했었지만 실적은 좋아졌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약간 해소되는 국면을 나타냄으로써 주가가 다시 가파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예요. 메타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었고 주가는 좀 밀린 상황이었지만 다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EPS의 주당 순이익 추이가 들쑥날쑥한 모습이고 주가 역시 들쑥날쑥한 모습인데, 사실 반등을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매출 측면에서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밖에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EPS는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는 실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슴으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매출 구조를 최신화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6월 6일자니까 보시면 수익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그 서비스 관련돼서 2024년 기준으로 8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뭐 판매하고 자기 전기차니까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판매하는 그런 매출이 10% 정도 나온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대부분의 매출 구조는 89%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문제는 차가 안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생산된 차량 수와 차량 판매 대수를 요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생산된 거와 판매된 거에 괴리가 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재고를 싸게 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일부 할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매출 성장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매출액의 성장률 80%, 그다음에 14%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20%, 70%까지 올랐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외형 성장적인 측면이다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원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 인건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판관비가 증가한다라는 측면,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벤트가 또 많습니다. 뭐 오늘 나온 얘기인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서 테슬라를 더 사모으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돌 정도인데 갑자기 또 화해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국면까지도 왔었습니다. 단기적인 이벤트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수익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 이외에도 구글의 자율주행의 대항마가 있죠. 알파벳 산하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업체인데 자율주행 그 레벨을 4단계까지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실제로 손을 놓고도 운행할 수 있다라는 웨이모, 실제로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테슬라는 FSD를 주력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2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 놓고 운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비아디가 더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유럽에서 테슬라 보다 더 판매량이 많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안팎으로 테슬라가 단기적인 이벤트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실제로 외형 성장에서는 시가총액은 뭐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사실 뭐 완전하게 하향 측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익성은 확실하게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 순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10%, 15%, 9, 7, 7.4, 6.6으로 점차적으로 하향세에 있는데, 자 보세요. 26년치부터는 반등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블룸버그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25년까지는 좀 수익성 악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왜 26년부터 반등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비아디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앞서 보셨다시피 테슬라는 80% 이상이 현재로서는 자동차 부문의 수익성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아디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비아디는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지만 보면 순이익은 또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가격을 많이 낮춰서 외형은 성장하지만 알짜배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인 건데,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보면 EPS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얼마를 벌어오느냐가 밀리다 보니까 점점 이 PER에서 고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160배죠. 보통 S&P 500의 EPS, 죄송합니다. 퍼가 한 20배 정도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160배면 사실 고평가긴 하죠. 지금 보면은 이 PER이 현재 시점으로 언제야? 6월 10일 오늘 날짜로 162배니까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 반격의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반격의 카드는 결국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반등할 포인트가 있느냐예요. 두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슬라는 어쨌든 혁신 기업의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실제로 이제는 핵심 과제는 인건비 절약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무슨 옵티머스 로봇이 덤블링하고 막 춤추고 약간 엔터적인 요소로 점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에 하하호호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테슬라의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이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라는 거거든요. 차 만드는데 89%의 사람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악재겠지만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수익성이 개선되고, 그래서 이
매출이 정상화, 수익성이 정상화 되기까지의 공정 단계가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제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와의 관계가 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또 하나의 키포인트로 로보택시가 있는데 이 로보택시는 사실 지금 거의 뭐 무인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낮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요. 밤에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무인으로 로보택시를 돌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낮과 밤의 이 생산성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창업하듯이 커피숍을 내듯이 커피숍 1호점, 2호점을 내듯이 로보택시 한 대를 구입하면은 밤낮으로 생산성이 얼마가 나오는데 두 대를 구입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차가 비싸니까 대여도 할 수 있고요. 임대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의 테슬라는 조금 더 약간 회계적으로 치면은 약간 자산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더 이상 차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면서 후발주자의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올라와서 1위 업체가 어떤 고전을 겪는 상황들은 많이들 봤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1위 업체는 결국에 1위 업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비아디가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도 수익성이 더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서 또 중요한 키맨이 또 우리 트럼프가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테슬라를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는 사실 장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둘 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표준 편차의 레벨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드를 많이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적어도 2025년 말 적어도 2026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4.3%씩 오르고 내렸으니까 이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ETF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드니까 사실은 단일 개별 종목 나온 ETF 중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ETF 중에 하나고요. 코덱스는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섞여 있으면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배당받으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까지도 시가총액이 결코 낮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좋아하면서 무지성으로 계속 모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챌린지에 시달리시겠지만 좀 더 똑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인사이트를 드려봤습니다. 저도 테슬라를 레버리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